안녕하세요. 조엘이 아빠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디에 계시던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이것저것 하면서 조엘이도 돌보다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서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 자주 올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전 영상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혹은 실제로 이민을 하시지 않은 분들의 상상 이민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댓글로 인해 진짜로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뉴질랜드 이민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좀 더 첨언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일본에 가게 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뉴질랜드 이민 시 고려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시청하신다는 전제로 오늘 이야기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에 이민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꼭 뉴질랜드여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호주, 캐나다나 미국이라도 상관없는데 뉴질랜드에 가려고 하시는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민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뉴질랜드의 지리적, 경제적, 의료적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워크비자 등의 비자 신분에 의해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을 잘 모르시고 본인이 이민 경험한 나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지요. 그리고 결론은 한국이 낫다라는 논리로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영상을 제작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영상을 이해하셔서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뉴질랜드 관련 영상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시고 시간과 돈 낭비를 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 연방 국가 중 어느 나라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이민의 재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양자택일이 생긴다면 항상 힘이 들 때 뉴질랜드는 아닌 것 같으니까 호주를 혹은 캐나다를 가봐야 되겠다고 중간에 결심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35세 이하의 젊은 분들은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 사실 일본에 가고 싶다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삶이 시간적인 여유는 뉴질랜드보다 덜 할지는 모르지만 돈도 좀 더 벌기 쉽고 더 편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양자택일이 가능한 분들은 정착률이 좀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로의 이민 동기가 꼭 뉴질랜드이어야만 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의 이민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힘든 경험이 있거나 삶의 여유가 없어서 즉 바쁘게 일에 치이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이민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일이 있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처음부터 의료가 어떻다, 인종차별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중요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서의 팩트를 기반해서 뉴질랜드 이민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의료는 확실히 미국이 뉴질랜드보다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뉴질랜드는 미국보다는 의료 환경이 여러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의술의 차이가 대중적으로 볼 때 선진국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가 노후에 양양에 집 짓고 사시는 은퇴 목사님 부부가 형제들과 같이 모여 사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확실히 의료비가 비싸고 좋은 의사를 만나기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2년 이상의 워크비자 홀더에게는 질병이든 상해이든 의료가 거의 무상인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이를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낳았지만 딱히 힘들고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으며 친절한 의료 스태프분들이 아내가 순산하도록 잘 도와주셨습니다. 에피듀럴도 맞고 싶으면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아이 낳는데 두 번째 초음파 검사 때에만 뉴질랜드 달러로 30불, 한국 돈으로 24,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조에리를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집에서 지냈던 일본인 동생도 워홀 비자로 있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소위 말하는 무통주사도 맞고 응급으로 치료받고 했는데 무상이었다고 해서 의외였습니다. 그러니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어떻다라는 말은 불필요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제보험 드시면 더 좋은 약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스페셜리스트도 더 빨리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12월에 저희 어머니가 혈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양약이나 혈압약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셨다가 쓰러지셨는데 일요일이라 영동지방에서 가장 상급 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었고요. 과잉 진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앙대병원으로 예약을 잡아서 갔는데 별반 다른 치료도 없었고요. 거기도 비슷했습니다. 여기도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자주 가서 익숙한데 자주 다닌 친누나 말로도 과잉 진료가 많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이 두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결국에는 만병의 근원은 혈관과 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의료비는 뉴질랜드보다 한국이 더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의료 수가를 높이기 위한 과잉 진료는 항상 선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어도 100만 원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비가 비싸거든요. 그나마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료 무지 많이 올랐지요. 저희 어머니 실손비가 6년 전 가입 당시 6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7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1년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넘어요. 올해 또 많이 오른다라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의료에 대한 비교는 양국의 장단점에 있어서 논해봤자 끝도 없고 그렇게 아플 것만 생각하고 병원이 좋으시면 그냥 한국의 대도시에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필요한 이야기지요. 이야기가 돌아와서 뉴질랜드로 이민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풍부한 자연과 삶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을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할 일이 있는지와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다른 영국 연방에 비하면 인종차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어차피 어느 나라와 어느 사회든지 인종차별이 아니더라도 온갖 차별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다 따지시려면 할 일만 있다면 한국의 시골 생활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후와 자연은 뉴질랜드보다는 덜 하겠지만요. 그럼 직업은 뭐가 좋을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 이 문제도 영어를 잘 하는지와 못하는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IT 기술자 등은 고액 연봉에 더 이민이 수월할 겁니다. 결국에 영어를 특출나게 잘 하시지 못한다면 기술 이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기술 이민 또한 IELTS 6.5점 이상이라는 높은 벽이 있지만요. 결국에 많은 분들이 요리를 택하시는 이유가 뉴질랜드는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는 일자리 범위가 당연히 한국만큼 넓지는 않지만 하지만 최저 시급도 높고 나름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할 것이 없고 어디 놀러가도 돈이 많이 드는데 뉴질랜드의 삶은 단순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오시면 삶의 스타일이 달라서 한국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오시기 전에 꼭 라이프 스타일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직업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중장비 크레인 쪽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민 어드바이저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레인이면 철근, 콘크리트 등의 높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vertical country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horizontal country이고
건축 양식도 대부분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크레인은 일자리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참고할 점으로는 그것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이나 부동산 분야는 대부분 백인이 주류라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아시아니 또한 비시민권자가 이를 구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시는 분이 소개해 주시는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차라리 경제 규모가 큰 호주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에 들어가셔서 찾아보면 많은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여러 군데 상담받아 보시고 그 길이 어려우면 다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초기 정착 자금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가 없고 젊으시다면 돈이 없어도 정착하시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서 모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살던 동생도 혼자 약 2년 동안 여유롭게 키위 패킹 공장에서 일하면서 3, 4만 불 정도는 쉽게 모으더라고요. 젊고 특히 미혼이시면 플랫, 룸쉐어 하시면 주거 비용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 잡을 얻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생각하기보다는 30세 이하의 분들은 영주권을 위한 직업을 결정하시고 풀타임 잡을 얻으시면 일단 최대한 빨리 현장에 부딪혀 보시기를 저는 권유합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도 그렇고 이것저것 나름 준비를 많이 해갔지만 계획대로 안됩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같이 일하고 돈도 잘 모였지만 아기가 갑자기 생기고 나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지요. 그러고 나서 물론 코로나가 터진 것도 크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왜 이 타이밍에 하면서 자책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조엘이가 태어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만 37세가 되었거든요. 물론 한국으로 귀국을 하지 않고 뉴질랜드에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국경 봉쇄가 길어질 줄은 몰랐지요. 인생은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심하신 분들은 직장을 구하실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임시 비자, 영주권 이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을 8월까지 해외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을 보니 빨라야 올 연말쯤 되어야 워크 비자 등의 신청이 가능하고 그때야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팬데믹이 종료된다는 전제이지만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뉴질랜드는 작년에 오클랜드의 경우 6개월 정도 락다운을 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팬데믹이나 전염병이 돌면 대도시는 락다운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지요. 어차피 뉴질랜드로 이민 가신다면 오클랜드가 정말 좋은 도시임은 분명하지만 중소도시를 정해서 가는 것이 리스크를 낮추는 일처럼 생각됩니다. 중소도시도 괜찮은 도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오클랜드를 고집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컨대 인구가 적은 곳일수록 비자나 영주권 받을 때 더 확률이 높다라고도 하고 실제로도 비자가 더 빨리 나온 케이스를 종종 봤습니다. 오늘도 길어지다 보니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 뉴질랜드로의 이민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왜 뉴질랜드여야만 하는지 자문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이 뉴질랜드여야만 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변호사하고 상담받아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영어 IELTS 6.5가 안되면 반드시 한국에서 준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IELTS 전문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뉴질랜드에서 하시는 것보다 빨라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더 비싸요. 교육비가 말이죠. 그리고 일도 하면서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소 6.0 정도는 만들고 와야 여기서 0.5점 정도는 올릴 수 있지요. 5.5점 하고 6.5점은 천지 차이입니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영어가 안되면 오실 수가 없어요. 이번 2021년 특별 영주권의 케이스가 아닌 이상 뉴질랜드는 기술 이민에 대해서 영어 점수로 IELTS 6.5점을 충족시켜야 하거든요. 이것이 힘드시면 캐나다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은데 두 나라는 너무 다른 나라라 뜬금없이요. 댓글 보면 10년, 20년 이전에 이민 가신 분들이 올리신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현재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 사항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